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자,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식이 있어서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하고 아들은 어디 가고 없고 웬 남자 5명이 제 집안 거실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당신들 누구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떨면서. 왜냐하면 그쪽은 인원수가 5명이나 됐으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저를 마치 못 본 것처럼 술 먹고 떠들고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외치면서 거실 끝에 있는 골프채까지 들고 그들과 격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센 상대들은 아니었어요. 골프채 한 대만 때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런 상대였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 5명하고 술을 먹던 5명하고 때 아닌 격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5명 모두 밀리터리 스타일의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렇다고 도둑인 것 같지도 않고요. 하여튼간 그들을 제압한 다음에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때 와이프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막 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근처에 있는 처가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된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저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내 장난감 병정 다 망가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싸웠던 군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고 그 군인 옷을 입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작은 장난감 병정들이 바닥에서 팔과 다리가 부러진 채로 굴러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어이가 없었죠. 내가 술이 과해서 혹시 환상을 본 건가?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술을 많이 자제를 했어요. 그런데도 자제를 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술에 취해서 그때 환상을 보고 그 환상들과 싸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스스로한테 납득이 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분명히 실체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일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매우 미스테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년 만에 만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산행을 하다가 산 중턱에서 우연히 예전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여자친구 옆에 여자친구의 친구인지 좀 기가 세 보이고 좀 기골이 장대해 보이는 한 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긴 하지만 이 준혁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를 주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됐는데 준혁은 위로 올라가는 중이었고 여자친구는 산 밑으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설마 아는 척을 하겠지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준혁은 분명히 먼저 아는 눈빛을 보냈는데 또 말이죠. 자신의 눈을 봤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게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더더욱 화가 난 건 전에도 이 그녀한테 일방적으로 이별 통지를 받았었기 때문이죠. 이별 통보를. 그래서 예전 생각도 나고 너무 화가 나서 준혁은 산 위로 올라가는 그녀에게 뛰어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나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순간 그녀 옆에 있던 기세가 아주 세 보이는 여자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준혁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됐죠.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방울을 들고 준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러거라 이 귀신아.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 옆에 있던 그 기세가 세 보이는 여자는 무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당은 순식간에 방울을 흔들면서 준혁에게 부적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준혁의 몸은 녹아들었고 마치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그렇게 물처럼 녹아버리고 수증기로 변해가면서 그제서야 준혁은 자신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시골 마을 이장님이 하는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되겠고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로 세컨드 하우스를 구해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꼭 해가 질 무렵이면 이정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방송 내용이 늘 똑같아요. 지겨울 정도로. 겨울철 화재에 조심하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똑같은 테이블 트시는지 여름에도 똑같은 방송이에요. 겨울철에 화재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장 선생을 찾아갔어요. 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장 선생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그냥 이해하고 사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동네에 살려면 감수하라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별탈 없으니까 그냥 그냥 사세요. 이런 느낌인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해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옆집 사람한테 넌지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이유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전임 이장 선생이 마을에 난 큰 화재 때문에 그 화재를 불식시키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계속
전임 이장 선생의 목소리로 방송하는 환청이 마을 사람들한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가족은 그 후에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쪽인 것 같다고 오히려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장 선생의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은 뭐 별 탈은 없었어요. 근데 왠지 찜찜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들어서 결국 그 세컨 하우스를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서커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겪은 일입니다. 온 가족이 하루는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네를 순회하는 서커스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우리 가족이 서커스를 보러 간 날 줄을 타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 단원이 높은 줄 위에서 실수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밑에 그물망이 있었는데 그물막을 튕기고 바깥으로 떨어졌죠.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 단원은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같이 갔던 가족 중에 큰 누나가 그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을 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큰 누나는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여자 단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셨고 가족들이 전부 걱정을 했죠. 자꾸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습성까지 생겼어요. 줄만 보면 고무줄 위라도 올라가는 습성이 생긴 거예요. 큰 누나는 그때 벌써 20살이었는데 거기다가 더 심각해진 후로는 다리 난간까지 올라가서 고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자 부모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집으로 무당을 호출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무당이 하는 말이 서커스하는 단원에 귀신이 큰 누나의 몸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대로 집에서 굿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큰 굿판이 벌어졌죠. 무당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굿을 하는 동안 큰 누나는 무당이 설치한 무릎 높이의 밧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줄타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였죠. 저는 실제로 누나가 난간에 올라갔던 것도 못 봤고 고무줄에 올라갔던 것도 못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중간에 그렇게 줄타기를 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타는 그 줄을 무당이 갑자기 큰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 줄은 밧줄로 되어 있었는데 끊어졌죠. 큰 누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떨어졌고요. 실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에 굿이 마무리되고 다음날 큰 누나는 일어났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큰 누나한테 이상한 소리도 안 들리고 줄이나 얇은 난간 같은 데 올라가는 그런 습성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굉장히 무섭고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하고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화상에 의해서 생긴 기묘한 일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중에 회사 사람들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접속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접속하자마자 여자친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 좀 살려줘. 도둑이야. 누군가 집을 침입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장난 같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서둘러서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굉장히 졸린 듯한 목소리로 무슨 소리야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뻘쭘했죠. 그런데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원룸에 혼자 사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전혀 뭐 그런 느낌은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다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왠지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지금 갈까? 했는데도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겁니다. 뭔 소리야. 아무 일 없다니까. 너 술 먹었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왠지 또 민망해져서 전화를 끊고 그냥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 여자친구랑 연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와 통화를 끝낸 그날 새벽에 정말 여자친구의 집에 질이 안 좋은 도둑이 들었고 그녀는 불행히도 도둑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날 밤 내가 갔어야 했는데 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러면 분명히 여자친구는 화상회의가 있었던 날 밤 그 다음에 변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 화상회의에 나타났던 그녀는 누구였을까? 혹시 자신의 미래를 예감한 그녀의 영혼이나 수호신이었을까?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던 이야기지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허수아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겪은 일입니다. 마을에 버려진 들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허수아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악명 높은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허수아비와 시비를 붙곤 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봇대와 시비를 붙는 것과 같죠. 물론 술 취한 사람들에 한해서요. 어쨌든 워낙 이 아저씨가 술꾼이라 그랬는지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 술 취한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허수아비의 팔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죠. 아무리 허수아비지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허수아비의 팔을
뽑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술주정뱅이 아저씨의 팔도 부러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술을 워낙에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러고도 또 깁스를 한 채로 술을 먹고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허수아비한테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허수아비의 얼굴을 때려서 망가뜨리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허수아비의 얼굴이 망가지면 아저씨의 얼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벌인다고 계속 이 술주정뱅이를 비난했죠. 그러다가 그는 뜨거운 어느 여름날 낮술에 취해서 결국은 허수아비의 머리를 잡아 빼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술을 먹고 기찻길에서 자다가 목이 달아나는 큰 사고를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허수아비에게 영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